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죠. 단순 경비율에 이어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뭐 일반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장부 신고하고 추계 신고가 있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래서 장부 신고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보통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추계 신고라는 거는 일단 비용을 증빙에 의해서 입증하지 않고 일정률을 그냥 추정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 경비를 비용을 기준 경비율에 의할 거냐 아니면 단순 경비율에 의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보통 유형에 나와 있는데, 신고 유형은 이런 유형들이 간편장부를 신고하실 수 있어요.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 그 다음에 뭐 간편장부인데 단순 경비율 적용자, 그리고 그냥 단순 경비율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모두 채움 납부나 모두 채움 환급이라고 신고 유형에 나와 있는 분들도 간편장부로 하실 수는 있죠. 대신에 복식부기 관련한 의무자들은, 이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홈테스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첫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로그인을 개인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혹시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이 돼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돼요. 로그인하면 요 부분에 이제 이름이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 탭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란이 있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는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밑에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본사항부터, 기속년도 2024년입니다. 기본사항, 그 다음에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자료, 신고사항 종합분석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금신고 탭에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가장 먼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올해 그 1월 달에 들어오면서 홈택스 구성이 바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은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지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려면 위에 있는 모두 채움이나 단순 경비율은 안 되고요. 밑에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들이 뜨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떠 있으니까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 내용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아래 내용들이 채워지면 작성 완료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팝업창이 떠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 종류 찾기 그래가지고 내 소득이 지금 뭐가 있는지를 여기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소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위에 여기에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소득하고요,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에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고 이제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득을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소득에 대한 신고서 화면이 그 다음부터 뜨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신고서 화면을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득 종류 해가지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종교인 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은 체크하고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0원 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업소득만 없다고 가정하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0원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업장 명세가 떠 있어요. 이 사업장 명세는 요 어떤 소득이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했는지를 일단 여기서 적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에 따르는 신고 유형도 정해주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정을 눌러가지고 이 사업장을 어떻게 신고할 건지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부터 문답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간편장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이면 여기에 아니오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도 아니니까 얘를 선택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오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아래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유형은 간편장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수정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간편장부로 바뀌었어요. 신고 유형이 이렇게 간편장부로 바뀌어야 왼쪽에 보시면 간편장부 명세가 뜹니다. 그리고 이게 떠야 간편장부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사업장이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사업장 명세 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떠 있을 겁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봤으면. 근데 여기에 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사업장 명세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하나를 더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수정해서 했던 것처럼 간편장부를 선택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업장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편장부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간편장부를 입력하는 건 아래에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간편장부 명세를 누르셔도 똑같은 화면에서 간편장부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편장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왼쪽에 보시면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요 중에 하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시다 그러면 요 메뉴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임대 명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라는 란까지 띄워놓은 거고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장부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편장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에 대한 작성이 끝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매출액부터 입력을 하시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밑에 일반관리비 항목 쪽에서만 아마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이렇게 입력을 다 아까 그 간편장부 작성하신 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기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접대비라는 명칭에서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위에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여기 9,500만 원, 7,010만 원 필요경비 요렇게 이제 입력했던 게 여기에 뜨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원가가 있는 업종은 매출원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같은 경우엔 여기 단기재료비, 제조비용 여기가 다 들어가 줘야 되고요. 요건 이제 간편장부상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면은 한 개 사업장에 대한 간편장부의 입력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간편장부를 입력하시려면 여기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 아래가 0으로 다 바뀌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그 간편장부를 입력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아래에 등록하기까지 하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편의상 사업장 두 개는 보여드렸으니까 두 개 이상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편의상 아까 입력했던 부동산 임대 관련한 사업은 삭제하고 하나의 사업장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간편장부를 입력하는 게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예요. 여기에는 지금 필요경비나 매출이나 이렇게 입력을 한 거에서 장부에서 고치지 못한 수정사항을 여기에서 이제 고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건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한도로 초과해가지고 썼다거나 아니면 증빙이 불비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삭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보시고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원천징수 명세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업소득, 그러니까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가져오기 여기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 금액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 이런 계산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예 첫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0원이었던 게 이렇게 입력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지금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 입력하기 위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예요. 그래서 결손금이 있으신 경우, 그 다음에 2월 된 결손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 만약에 적자가 나가지고 결손금을 만들어서 2월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2월 결손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여튼 개념상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그거를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는. 그리고 이 결손금이 다음 해가 되면 2월 결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어서 쌓인 결손금을 여기서 관리를 해서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년도, 내후년에도. 그러다가 올해처럼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갖고 온 과거의 결손금을 가지고 요 이익을 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만약에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시는데 적자가 났다 그러면 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꼭 만드셔가지고 넘겨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서인데 이거는 뭐 보통 작성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개념이 어렵고 작성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는 패스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 종합소득금액 끝났고 결손금 끝났으니까 소득공제를 입력해야 돼요. 익히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소득공제, 중요한 거는 밑에 보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정도 되겠죠. 일단 소득공제는요. 여기 지금 화면이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왼쪽에 인적공제, 뭐 보험료 주택마련공제, 출자저축, 신용카드 등 이외공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인적공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 경로우대나 장애인이나 부녀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수정 상세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본인 외에 더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추가로 들어가셔가지고 혹은 밑에 여기 추가를 누르셔도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나오시면 이렇게 배우자까지 떠 있죠. 그러면 부양가족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녀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됐던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득공제는 뭐 연금보험료, 뭐 그 다음에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죠. 그 다음에 아래 건강고용, 그 다음에 뭐 주택자금 뭐 관련한 것들 불러와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화면으로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시는 것들만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는 뭐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빈번하진 않은데 도움말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가 있다 그러면 계산하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불러오기가 있다 그러면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그 해당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정도가 있을 수 있죠. 노란우산 공제. 이제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멘트가 뜨게 되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액감면 신청서인데 이 세액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액 감면이 있다 그러시면 전 화면에서 여기 아니오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다음 화면으로 얘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액 감면들에 대해서 뭐 해당이 되셔가지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이런 작성하는 서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작성하는 이 서식들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넘어가면 이제 세액공제인데, 이 세액공제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험료, 의료비 이런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통화 승계 공제,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 이런 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통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밑에서 그 서식이나 이런 것들 같이 작성해서 첨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액공제 감면금액 작성하는 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혼인세액공제 해당이 되실 거니까 도움말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 기본공제 요런 것도 마찬가지 도움말 눌러보시면 어떤 경우에 얼마를 해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 관련한 그 세액공제인데 여기 불러오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계산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세액공제액 합계에도 역시 뜨게 되고요.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 화면이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없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기부금이 있다 그러면 아니오로 임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부금 역시도 공부를 좀 꼼꼼히 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어가지고 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만약에 세액공제를 선택해가지고 기부금을 입력한다 그러면 여기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 중에서 기부금 명세 이쪽에 주민등록번호가 뜨게 됩니다. 만약에 장부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필요경비 대상에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 아래에 기부금 명세가 이렇게 사업자 번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갈 건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넣을 건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기부금 명세서는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움말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떤 기부금이 어느 만큼의 세액공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기부금 명세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조회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해당 연도 기부금 명세 추가해 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 추가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이 팝업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기부처와 기부 금액, 그 다음에 필요경비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기입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로 나오셔서 기부금 명세서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부금 명세가 다 되면 여기 작성 완료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 잘 알고 계시는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료, 뭐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뭐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뭐 이런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도 있는데 이 월세 세액공제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요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특별소득공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등이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부금 2월분 요거를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과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특례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 그러니까 요거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요렇게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이 항목들과 월세세액공제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그냥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해줄게. 이게 표준세액공제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세액공제가 13만 원이고요.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7만 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거냐를 선택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반대쪽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쪽을 입력해서 여기를 받겠다 그러면 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0으로 두셔야 되고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은 아무것도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세액 공제를 받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여기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는데 본인이 성실사업자에 해당되시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되는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서, 그러니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이 계산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을 해서 전송한 경우에는 뭐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주니까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요것도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산세 명세서거든요. 근데 지금 정기신고니까 가산세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는 일단은 없다고.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증빙불비 가산세나 뭐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제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예를 눌러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납부세액 입력한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 중간연납세액이 해당되실 수 있고요. 혹은 오른쪽에 원천징수세액이 해당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납부세액까지 작성이 되면 작성 완료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이제 거의 마지막 화면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더니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추가세액 입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분납할 세액도 금액이 안 되니까 분납할 필요 없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작성 완료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검증 결과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고 안내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은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라 그러면 반드시 신고서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냥 경고 안내 메시지다 그러면 수정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게 떴어요. 인적공제 주민번호 점검 여기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입력한 배우자, 부양가족으로서의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배우자를 입력했는데 그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점검했더니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정도의 아마도 소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 소득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 배우자는 넣으면 안 되겠죠. 빼주셔야 됩니다. 여튼 이런 오류사항이나 경고사항을 해결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대로 신고하기나 아까 눌렀던 작성 완료를 누르셔도 똑같은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셔야 되는 세액은 60만 4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서 제출하기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고가 끝나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환급이거든요. 환급이 발생하면 반드시 환급 계좌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로 신고는 지금까지 했는데 동시에 납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 국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신고도,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인데 약간 내용이 길었어요. 아무래도 그 일반 신고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데, 여튼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금 2025년 6월 2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한을 꼭 지켜서 신고하시고 납부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